저를 아예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야지 편할 것 같아서. 채팅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초보 강의자입니다. 오른쪽 밑에 화면 잠깐 봐주시면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짖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 꼭 관리실에서 이때쯤 되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고 채팅을 못 보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엄마표 독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엄마표 독서 코칭은 무엇이고 또 왜 하는지, 또 엄마가 할 일과 진행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읽기와 말하기, 또 토론과 글쓰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이 강의의 뒤를 이어서 하게 될 독서 챌린지는 어떤 것인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이 사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거의 다 해주셔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거 다 답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전 질문과 답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는 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를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피아노 교습을 시작으로 해서 가르치는 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학습 사이트를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엄마표 영어와 학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단한 밑바탕이 되어서 저는 독서 논술 학원과 또 독서 논술 공부방을 10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잠수의 학습을 통해서 다져진 엄마표 학습과 또 책 읽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독서 수업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우선 엄마표 독서 코칭은 아이의 속도와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가장 잘 알잖아요. 잘하는 것이라든지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좋아하는 거, 아이의 꿈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책일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속에서 길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 책 속에서 꿈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은 아마 모든 어머님들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표 독서 코칭, 엄마표 학습은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읽기와 토론, 글쓰기를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뭐 아예 보내지 말자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학원에 가더라도 엄마표 학습을 함께 진행을 하시면 학원 수업을 거의 100%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엄마표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롭게 생깁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감이라든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또 엄마표 학습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학원비도 절약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엄마표 독서 여기 지금 화면이 가려서 제가 위에가 안 보이네요. 네, 진행할게요. 엄마표 독서 코칭에서 엄마의 역할은 일단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라고 해서 엄마가 24시간 아이한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하는 것이 독서 코칭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 고정된 책 읽는 시간을 정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바로 직후예요. 설거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저 놓고 곧바로 거실로 이동해서 책 읽기 시간을 갖는 것이 지키기에 가장 좋더라고요. 혹시 여기 밑에 있는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왼쪽에 20, 30, 10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원래 채팅창을 좀 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채팅창을 못 보겠네요. 이것은 그 1시간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어른들도 책을 읽을 때
책을 들자마자 곧바로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마 더 하거든요. 1시간 동안 책 읽는 시간이기는 한데 사실 20분은 좀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요. 책도 골라야 하고요. 물도 마셔야 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한번 골라 놓은 책 그걸로 읽지 않고 또 다른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 20 분을 엄마가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은 이 행복한 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냥 1시간을 편안하게 어머님 책을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고, 아이는 또 엄마를 쫓아오기 마련이니까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는 거죠. 30분 읽으면 굉장히 열심히 잘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20 분도 아이들은 책을 읽는 준비 시간이었기 때문에 50 분이 모두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음 50 분쯤 흘렀으니까 나머지 10 분은 또 몸이 들썩들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한 30분 정도는 '어차피 딴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독서 시간을 바라보신다면 아이들이 책 읽는 그 시간이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그러한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동안은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혼자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읽어 주실 때도 아이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꼭 끌어안고 읽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말을 좀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 직장맘들도 이렇게 1시간 아니어도 짧은 시간이어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요 시간 동안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관찰하시냐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빼오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것이 아이의 관심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관심 분야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또 몇 권 어떻게 읽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지 어머님이 아이하고 같이 책도 선정할 수 있고 음 그 엄마표 독서 코칭을 해 나가는 데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또 아이도 엄마를 믿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저히 시간도 없으실 수 있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할 때는 저와 같은 이렇게 아이 책을 잘 아는 사람에게 좀 조언을 구하셔도 되고요. 출판사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독서 교사 선생님들도 블로그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 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블로그라든지 혹은 서점, 인터넷 서점의 추천 목록 같은 것들을 참고하셔서 요거는 참고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고를 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때 어머님이 잘 보셨다가 어려운 책 선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돼요. 엄마표 독서 코칭은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바람은 사실 이건 제가 그려 놓은 그림인데 이렇게 좀 잘 읽고 쑥 성장하고 잘 읽고 쑥 가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이렇게 편의상 뭐 한 3 단계에서 4 단계 이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쭉 아무 변화도 없이 가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요럴 때 우리가 지치지 말고 책을 놓지 말고 요 단계를 충분히 다지고 간다면은 그다음 단계로 요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아이들이 '책 읽는 거 끝까지 간다.'라는 거 결국은 가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다지는 기간만 쪼끔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쭉 잘 가다가도 요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요 기간에 어머님들이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엄마표 독서 코칭을 할 때 어머님들은 좀 비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 비우셔야 하고요. 또 완벽을 추구하셔도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 계획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또 책 한 권을 빌렸으면 뭐 무조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다 읽어야지 된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바심과 안달복달도 비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조바심과 안달복달을 참 버리지 못했어요. 성격상 이 조바심과 안달복달을 굉장히 냈는데 이거는 아이한테도 안 좋지만 어머님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요런 걸 비우시고요. 그렇담 가지고 가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이 느긋함과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르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같을 수 없다. 내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이죠. 실전에서 어떻게 그럼 활용이 되느냐? 자, 읽고 말하고 쓰기는 따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말하고 쓰기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처럼 읽기와 말하기, 또 말하기와 글쓰기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선 엄마표 독서 코칭을 하기 전에 학년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자유롭게 읽혀주셔야 돼요. 뭐 어떤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마음껏 읽어주시면 되고 아이가 읽어도 좋고요. 다만 이때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책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 책의 표지와 그림책의 그림을 좀 잘 읽어주시고 아이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표지를 읽는 것은 뭐 초1이 아니라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들까지도 모두 이렇게 책 표지를 읽는 것이 바람직한 독서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책 읽기 전에 책 표지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책 표지에 그런 그림이 있었구나.' 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눈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독서 전후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초2 3학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읽히시면 돼요. 다만 이때는 한 2학년 무렵부터는 인물 이야기가 좀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인물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역사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사와 세계사를 잘 알아야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책을 읽을 때 훨씬 잘 이해를 하고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큰 퍼즐판이거든요. 요렇게 저학년 때 읽어 놓은 인물 이야기라든지 혹은 사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퍼즐 한 조각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역사 수업을 할 때 맞추게 되는 거죠. 끼워 맞추면서 알게 되면 역사 훨씬 더 재미있겠죠. 그리고 3학년 한 2학기쯤 되면은 아이마다 이건 물론 다르겠지만 잘 읽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독서 점프를 위해서 글밥이 좀 많은 책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200페이지 좀 넘는 책을 가지고 읽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읽다 보면은 너무 늘어지는 건 안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앞에 한 120페이지, 150페이지 이런 책들은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읽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고런 거 한번 해 보시면 좋고 3학년에서 4학년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는 지식책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학교에서도 사실 3 학년부터는 그 교과 사회 과학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휘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여기 또 그림을 하나 그려 놨죠. 이거는 지식책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읽혀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여도 밑에서 쉬운 책부터 차 천천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읽혀 주시면서 이렇게 쪼끔씩 심화된 책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식책은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읽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깐 반드시 요걸 좀 지켜 주시면 되고요. 고학년이 되었을 때 좀 어려워할 경우에는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영상 먼저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것 찾아서 책 읽는 거면 아주 흥미를 있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상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되면은 이제 좀 컸어요. 그래서 또래 이야기 책들이 이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아이들 사이에 친구 갈등, 또 뭐 부모님과의 갈등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책에 흠뻑 빠져들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지식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시기이고요. 요때 되면 엄마하고는 사실 책 읽기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신문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읽기로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글쓰기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 학년부터는 이제 역사 소설이라든지 또 뉴베리 수상작이라든지 고전이나 명작 같은 것 좀 읽을 수 있으면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명작 같은 경우는 완역본으로 좀 도전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 학년 때 한번 몰입했던 것처럼 5 학년 때도 한번 몰입해서 책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엄마하고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시느냐. 엄마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를 제가 여기 옆에다가 그림 준비했어요. 자, 아이들은 항상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어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어휘가 그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아이는 그 활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또 유추할 수 있고 공감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이 사이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의 대답을 듣고 또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또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물어봤던 그 어휘를 어머님이 먼저 사용하시면 아이도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적 어휘 사용을 통해서 어휘가 늘어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해와 말하기가 실력이 쌓일 수 있게 됩니다. 자, 4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 읽기 잠깐 볼게요. 이거는 제가 수업했을 때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일 주일에 한 편씩 뭐 사건이나 사설이나 혹은 좀 학년이 높아야겠죠.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는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제가 노트에다 붙여 줘요. 그러면 그것을 요약하고 또 생각을 써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어머님이랑 이거 하기 너무 좋죠. 일단 짧고 또 어휘가 새로운 어휘 많이 나와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회 현상을 좀 이해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뭐 그 사건의 중심 인물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분노하기도 하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날 때는 막 울분을 터뜨리죠. 책상을 꽝꽝 치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럴 때 아이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시고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돼요. "네가 그렇게 어 화내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너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가 인제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중에 인제 생각쓰기에다 옮겨 쓰자 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걸 매일 한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일 주일에 한 편이고 또 충분히 그 사건이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것은. 자, 그런데 나는 글쓰기 그거 말고 뭔가 교재가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 제가 좀 권해 드리는 거는 이 시설에서 나온 나의 생각 글쓰기 요 단계 책인데 저는 꼭 권해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의견 이유와 또 대답 이유 들어서 근거 들어서 대답하기 뭐 이런 것들 쓰는 거 이런 것들이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 코칭지예요. 요거는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써 보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세 가지로만 한다면 가운데 사건을 쓰고 여기 앞에 원인이 올 것이고 그 뒤에 결과가 오겠죠. 처음 하는 친구는 요렇게 3 단계. 쪼끔 인제 좀 잘 되는 친구들은 그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요렇게, 요렇게 이어서 쓸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나의 인제 생각을 쓰게 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그래도 엄마표 독서 코칭에서 중요한 등장인물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은 좀 질문을 했으면 기다려 주시고 아이한테 뭘 하게 했으면 쪼끔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간 속이 터지더라도. 자, 그다음에 우리 쓰기 너무 중요하죠. 쓰기는 아주 훌륭한 독후 활동입니다. 근데 독후 활동 자체가 쓰기는 아니죠. 쓰기라는 것은 매우 좋기는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독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기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해요. 그냥 써야 하는 것이지요. 네, 당연하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매일 지겹게 노트에만 쓰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으로 하면 좋죠.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그런 활동을 하시면 되고 아까 본 것처럼 다양한 독후 활동 또 매일 쓰는 것 요렇게 일 주일에 한 편 정도 긴 글을 쓰게 된다면
그걸 쓰고 나서 반드시 소리내서 읽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첨삭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썼는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 눈으로 읽어보면서 찾아내기가 잘 못 찾아내요. 근데 아이들은 100% 눈으로만 읽어라 그러면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소리내서 발표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썼지?' 하다 쓰 읽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어색한 부분이라든지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부터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코칭지예요. 이런 건 제가 다 만들었는데 요건 뭐 시중에 있는 그 독후 활동하는 그런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고요. 뭐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별거가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면 돼요. 동시를 쓰고 시화를 그릴 수도 있지만 감상문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다시 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바꿔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침지로 좀 다양하게 해 주시면 되고, 요런 것들을 아이한테 제공해 줘서 "뭐 골라 봐. 오늘은 뭘 쓸까?" 이렇게 정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또 이렇게 부가트 종이 접고 자르기만 하면 돼요. 매우 간단한 건데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요런 거에다가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죠. 뭐 접기만 해도 아이들은 책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문 일기와 또 다양한 학습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학습 도구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요건데요. 이거는 글쓰기 할 때 매우 유용해요. 이거는 학토제라는 곳에서 나온, 그러니까 뭐 형용사, 또 느낌, 의성어, 의태어, 뭐 연결어, 이런 것들을 쭉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늘은 뭐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뭐 우왕좌왕을 넣어서 글을 한번 써 보자. 네가 오늘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기 쓸 때 뭐 "그렇게 한번 해 볼래?" 라고 해서 이런 것을 주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글을 쓸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뭐 마인드업 카드 그래 가지고 아주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주는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친구한테 뭐 편지를 써 본다든지 혹은 등장인물한테 편지 쓰기, 그런 것들 하셔도 좋죠. 요 왼쪽 밑에 있는 이 카드는 이야기톡이라는 카드인데요. 이거는 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뭐 요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요걸 가지고 한번 또 수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카드를 그냥 무작위로 한 3 장이나 4장 정도 뽑아서 거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야기책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걸로 글쓰기를 해도 됩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피쉬 카드가 있죠. 이거는 역사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사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피쉬 카드를 할 때 요렇게 하나하나 이 말로 이렇게 뭐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엄마표 독서 코칭은 이렇게 책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야 하고요. 또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1까지 책 읽을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흠뻑, 물론 2 학년, 3 학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표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책 읽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생 바쁘기 전까지는 중1 때까지 정말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읽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이 독서 습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엄마표 독서 수업 챌린지라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3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읽고 쓰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내거는 슬로건은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아까 제가 쓰기가 그냥 하는 거라고,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이걸 그냥 한다고 받아들이냐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엄족첼 저는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저는 어머님들께 첫 주, 1주, 3주에 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사이 이제 질문 중심으로 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매월 분야별 책 목록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학년별 4권 정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코칭지를 3장 제공하고 독서 계획표하고 쓰기는 긴 글을 매일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줄 글쓰기 파일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읽은 부분에 그러한 뭐 내용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를 꼭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줄 글쓰기 파일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3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의논하여서 독서 계획을 세우면 되고요. 또 매일 읽고 한 줄 독서 노트를 인증하면 됩니다. 또 주일에 코칭지 완성하고요. 4학년부터는 주일에 신문 일기 이거 써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재밌게 읽은 책은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단단해지겠죠? 아이들이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은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쉽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고정 독서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이게 바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서 많이 문의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습관 어떻게 만들어요? 였어요. 독서 습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도서관 방문하시고요. 책 읽기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많이 고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건 결코 많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밀리지 않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까 습관 만들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딴짓을 한다라는 거. 딴짓을 하는데 또 천천히 간다라는 거. 천천히 한다라는 거. 그걸 우리 미리 생각하고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의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성취감에서도 성취를 통해서도 자라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들이 해낼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아요. 이게 한 5장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금 한 25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은 다 책을 읽지. 이 페이지는 결국 뭐냐면 책을 좋아하지 않고 책을 안 읽는다. 또 독서를 흥미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스스로 찾아 읽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다 모아놓은 것이에요. 네,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책이 재미없는 거죠. 네, 책이 재미없으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책이 왜 재미없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책이 재미없는 것, 첫 번째는 책 내용이 재미없어서일 수 있어요. 진짜 재미없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짐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단계에 맞지 않는 경우예요. 그 단계에 맞지 않는 책을 읽으려면 당연히 책 내용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쉬운 단계부터 가야지 된다는 거. 그럼 쉬운 단계를 무조건 쉬운 단계냐. 그래서 엄마표 독서 코칭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쭉 관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단계에 맞는 책을 권해주실 수 있는 거죠. 쉬운 단계 접근하시는 거고요. 관심 분야의 재미있는 내용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좋은 책들, 재미있는 내용의 책들을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앞에 이건 다 말씀드린 거예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어떤 뭐 작가별이라든지 뭐 출판사별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빠뜨렸는데 한 4학년쯤 되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힐 때 저는 보통 한 2, 3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한번 해요. 어떤 거냐면 좋아하는 작가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샤 폴라크라는 작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책, 좀 글밥이 있는 그림책인데 이걸 아이들한테 다 읽어줘요. 근데 이 작가는 어렸을 때 난독증을 겪었던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난독증을
잘 극복해내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으로 그림책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걸 제가 읽어주고 다른 그림책을 읽어주면은 모두 다 패트리샤 폴라크의 팬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한 명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2-3학년 아이들한테는 송원 선생님 책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송원 선생님 책은 너무 재미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씩 한 명씩 생기게 해 주는 거죠. 요건 쪼끔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시고요. 또 출판사도 그런 식으로 한번 권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하고 관계가 이제 좋을 때, 아주 좋을 때, 이때 슬쩍 어머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우 나는 참 이 출판사 책이 항상 뭐 여기서 나오는 책은 재미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 동네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슬쩍 지나가는 말로 "아우 선생님은 문학 동네 책이 정말 재밌어. 여기서 나오는 책은 믿고 선생님 맨날 사." 이렇게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문학 동네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아주 이 우호적인 마음으로 책을 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책에 흥미를 가지고 책을 좋아하게 되기는 어 아는 즐거움을 좀 표현한 그러한 그 경험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뭐 지식책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좀 단계가 낮은 단계에 읽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단계 낮은 단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나 뭐 아니면 신문 일기에서 읽었던 것들이 TV나 혹은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아이들은 저거."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말 눈을 마주 보고 깊게 공감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 주세요. 맞장구도 쳐 주시면서 질문도 좀 해 주시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가 그 아는 즐거움 또 표현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정말 안 읽으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학습 사이트를 통해서 엄마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는 힘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쟤도 하고 쟤도 해." 그런 거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똑같은 책을 빌려줬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좀 글밥이 많다 하더라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 읽는 게 아니거든요. 쟤도 읽고 쟤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읽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책 읽기를 정말 강조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도 특강 수업을 하지 않고 독서 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일주일에 방학 동안에는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 와서 3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2번으로 바꿨어요. 2번 와서 1시간 동안 그냥 책만 읽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수강료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좀 충분히 책을 읽기를 바랐었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게 6학년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6학년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고 기간 너무 중요한 한 3개월 동안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들하고 독서 챌린지를 카톡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이루어져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카톡 챌린지를 한 아이들이 사실 독서력도 많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도 자리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챌린지를 안 읽는 아이들은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저하고가 아니어도 가족들끼리 한번 챌린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책 몇 권만 반복해서 읽어요 하시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책을 몇 권만 반복해서 읽는다 이 경우에는 요것도 좀 관찰해 보셔야겠죠. 좋아하는 책이라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읽기 만만한 책인 것이고 몇 권만 반복했다 그러면은 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그 단계에서 좀 다양한 책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권유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학습 만화
또 뭐 캐릭터 책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학습 만화나 이런 책들은 일단 아이의 학년과 그다음에 한글 책의 레벨이 같을 경우에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내 아이가 3 학년인데 4 학년인데 3 학년, 4 학년이 읽는 그 책의 단계의 책을 충분히 잘 읽은 아이들일 경우에는 학습 만화를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글 책은 전혀 잘 안 읽고 그 단계가 지금 또래보다 조금 더 낮아. 그럴 때는 학습 만화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학습 만화는 주로 지식 책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되는 경우 이렇게 한글책 레벨하고 학년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이게 정말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책도 굉장히 잘 읽고 또 학습 만화도 굉장히 많이 읽던 아이가 한 5 학년이 넘어가니까 이 지식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한글책을 많이 읽을 경우 그럴 때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학습만 하는 잠깐 치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치워 버리세요. 네. 치워 버리고 우선 한글책으로 아이의 레벨을 쪼끔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도 2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좀 잘 대충 읽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좀 보셔야죠. 왜 어떻게 아시냐면 이래서 엄마가 좀 아이들 책을 아셔야 되는 게 대충 읽는 거는 아이들이 앞부분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책의 제목을 가지고 대충 꾸며낸다든가 요래도 대충 이야기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일단 단계에 맞거나 재미있는 책이나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관심 분야 책 요렇게 권유해 주시면 좋고요. 좀 책을 잘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읽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문학책 같은 게 있잖아요.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 소설은 사실 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책은 흐름이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중간에 쫙 빨리 읽다가 중간에 싹 넘어가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근데 그러는 경우도 있고 지식책 같은 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밑에부터 단계 잘 쌓아 올린 친구들은 꼭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만 또 읽기도 해요. 그러니깐 고것도 인제 보시면 되는데 독서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진짜 흥미를 느끼거나 재미있는 책은 완전히 정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요거는 한번 어머님이 아이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해력 키우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학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부터 샅샅이 그림을 보고 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좋죠. 그림을 읽는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또 어휘, 문장 안에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까 읽기 할 때 잠깐 드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고 나는 지금 뭔가가 지금 급하게 필요해 이럴 때는 시중 독해 학습서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책과 함께요. 독해 학습서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책 읽기가 들어가셔야 해요. 또 하나 인제 핸드폰, 유튜브만 보려고 한다. 요거는 제가 왜 따로 빼 놓았냐면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많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써 놓은 글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글이 우리 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댓글에 그 쫙 나열해 놓은 것 같은 저는 정말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인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얘기를 해 주고 그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 줬냐면 이거 인제 게임에 관심이 아주 많거나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뭐 '유튜버가 되겠다.' 뭐 이러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게임이든 유튜버든 모두 사실 이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콘텐츠는 결국 스토리의 힘이거든요. 스토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독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눈을 반짝반짝하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독서에 흥미를 보이고 그럴 땐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태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좀 낮은 단계부터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이해하고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한번 볼게요. 독서와 글쓰기 병행하고 싶다 또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문의예요. 책을 읽는데 글쓰기 안 해요. 또 인제 하나 이제 "잠자리 독서로 한두 권만 읽어 주는데 더 해야 할 독서 코칭이 있을까요?" 라고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엄마표 독서 코칭은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이 그러니까 쓰는 것이라는 건 독후 활동 이게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어 주는 것만 끝내지 마시고요. 같이 말하고 아이한테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글로 표현하는 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죠. 또 글쓰기.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 쓸 때는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거는 사실 연습이에요. 우리가 책 읽는 것도 연습, 쓰는 것도 연습, 말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이렇게 연습하는 건 매일매일 하게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쌓여서 독서 습관, 쓰기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좀 더 수월하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써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한 줄이라도. 생각 도저히 없어요. 그럴 때는 전 맨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생각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다음 생각이 또 생각나게 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너무 힘들면 "네가 읽었던 책의 마지막 부분이라도 써 보자. 그래서 그때는 한 3 문장 써 보자. 그래서 깨끗한 글씨로 3 문장 써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다음 갈게요.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독서 한번 몰입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 계셨어요. 제가 책을 바다에 빠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다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집중 호우가 한번 내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때 이렇게 짙은 동물기라든지 아이의 학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시리즈물을 한 번씩 읽혀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제가 거기에 뭘 써 놨죠? 이가 정 요 로봇의 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 고양이 학교라든지 한 4 학년 친구들이면 고양이 학교 같은 거 재미있죠. 네, 그런 것들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그 밑에 좋아하는 책만 읽으려 하는데 그래서 독서 편식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아하는 책만 읽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분야 책만 읽는 거거든요. 독서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관심 분야가 나타났을 때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기를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꿈을 찾을 수 있는데 계속 이 관심 분야만 읽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은 쪽으로 조금 확장을 시켜 주시는데 이때 체험 활동을 좀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 활동을 하다가 아이가 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의 책을 얼른 권유해 주시면 좋죠. 읽은 책 다시 읽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것만 계속 읽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전에 3 학년 친구가 갑자기 다시 1 학년, 2 학년 때 걸 읽는다든지 아니면 읽었던 거 재밌어서 또 읽는 건 상관없습니다. 현재 책 읽고 독서록 작성 중이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아까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녹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핸드폰으로 말하는 거. 저는 6 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시켰었거든요. 녹음하는 걸로 3분 정해서 읽은 책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아직은 엄마가 읽어주는 독서가 주가 되고 있다. 즐거운 독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쓸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는 아직 좀 어린 친구인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질문 독서. 아까 중간중간 질문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독서라는 거 엄마랑 같이 책 읽는 거 그 경험이 즐거운 경험으로 자리 잡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열린 질문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은데 토끼가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딱 잡니다. 그 부분을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한테 저희 아이가 예를 들면 다리라고 해봅시다. 다리야, 토끼가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잔다. 오, 얘 지금 달리기 해야 되는데 왜 잠잘까? 물어보시죠.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 그렇게 할 거야? 왜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아, 그러면 토끼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니? 어, 왜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니? 네가 토끼한테 그런 말을 해준다면 토끼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문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을 읽어가면서 아이가 의견을 말하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등 이후에 엄마표 독후 활동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초등 이후니까 이게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옆에다가 잔뜩 써 놓은 거 저런 것 좀 같이 병행하셔야지 돼요. 중등은 조금 다릅니다. 비문학 독서, 시중에 가면은 비문학 독해집, 시중에 가면은 서점에 많이 있어요. 인터넷 서점 보시면은 뭐 1위 하는 책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꾸준히 일주일에 한 장. 제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장이면 좋겠는데 뭐 일주일에 한 장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휘학습서도 있어요. 어휘학습에 관용어,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 꼭 차분차분 3년 동안 하면 아마 고등학생이 되어서 엄청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거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뭐 있었죠?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한자. 한자 이거 아마 1학년 되면은 굉장히 학교에서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한자 꼭 집에서 어 저기 초등학교 때 너무 무리해서 막 안 하셔도 돼요. 초등학교 땐 초등학생이 알아야 되는 한자만, 중학생은 중학생이 알아야 되는 한자만 좀 그 대신 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고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읽기 꾸준히 하고요. 그다음에 책 읽기와 다양한 글쓰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학교에서 사실은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있었던 질문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독서 논술 수업을 지금도 하시는데 재미없어 하는 것 같다. 계속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이의 학년이랑 이런 걸 제가 이 네이버 폼에 질문지 적어 주셨을 때 이게 다 따로따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춰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 안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코로나 이후에 이거 어느 부분이 재미없어 하는지, 왜 재미없는지를 아이하고 이제 좀 이유를 물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유가 합당하다면 좀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독서 논술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한테 질문하고 생각도 듣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보다는 대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아이하고 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 좀 전에 도서관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제가 블로그에도 그걸 보고 글을 썼지만 어머님이 좀 이제 피곤하시기도 했겠고 그러기는 하지만 아이한테 책을 읽어 주시는데 얼마나 빨리 읽어 주시는지 몰라요. 입도 정말 달싹달싹 너무너무 그냥 막 빠르게 읽어 주시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 이렇게 한 번씩 눈도 봐 가면서 질문할 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렇게 아이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면 되겠고요. 엄마들끼리 독서 모임 방법은 뭐 어른들 독서 모임이라면 비슷한 거죠. 낭독할 수도 있고요. 뭐 글쓰기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 모임을 아이들 책 모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권해 드리지 않아요. 서로 좋은 책 추천해 주는 건 괜찮지만 엄마들이 내 아이를 남의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아주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요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직장 어머님들, 직장맘들 방과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직장맘인 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간식을 좀 넉넉하게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배고파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장기 아이들은 정말 엄청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획표 있잖아요. 이 계획표를 한번 같이 짜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걸 무리가 가게 짜면 안 돼요. 아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대신 해야 될 것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아까 제가 자존감은 성취감과도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게 계획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후에 뭐 집중해 주셔야죠, 조금 힘드셔도. 그리고 고정된 시간을 엄마의 휴식 시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보시는 건 아니고요. 책 읽으면서 혹은 아이들 책 읽는 아이의 뒤통수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깊이 있는 독서. 가볍게 읽는 게 아닌 깊이 있는 독서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독서를 멀리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깊이 있는 독서는 사실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감을 해야 돼요. 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5분 남았네요. 책을 읽고 깊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 감동을 느껴야 하겠죠. 이거는 또 말씀드려요. 읽기 수월한 책, 그다음에 재미있는 책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도 같이 그 책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를 쳐 주시라고 책을 읽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얘기를 아이한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도하지 마시고. 그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런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잘못된 방법의 접근이라면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서는 항상 즐거워야 한다. 책을 읽는 경험이 즐거운 경험으로 남아야 해요. 도서관 갔다 왔는데 싸우고 왔다. 이러는 건 절대로 즐거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이의 단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의 속도를 맞춰야 하고. 끝났습니다. 자,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제가 엄마표 독서 챌린지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는데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되었어요. 그리고 어, 기록을 끄나요? 네, 기록을 중지하고